안녕하세요, 율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포문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내해드리는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포문을 이용해서 포문이 갖고 있는 인덱스를 활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활용해서 아마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 1부터 10까지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반복 횟수가 10개씩 3개, 4개, 5개. 그러니까 총 반복 횟수는 50개니까 50번의 반복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요거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 패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제를 위해서 간단하게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폴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6번째 폴더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제가 문제 냈던 것을 좀 풀어보자라고 하면은 반복은 50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5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뿔뿔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시스템.out 프린트 해가지고 포매팅 한 다음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d라고 하고 한 칸을 준 다음에 여기다가 i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일단 50번이 반복되는데 1부터 50까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냥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반복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1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 갔다가 다시 1부터 반복되게 할까? 생각해보면 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을 다시 리셋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것이 나머지 연산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0을 나머지 연산하게 되면은 i라는 값은 0부터 9까지 갔다가 10이 되면 다시 0이 되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가 5번 나왔는데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약간 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서 이제 출력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얘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가 5번 반복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 1부터 10까지가 5번 반복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는 방법을 통해서 출력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다시 5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인간의 표현을 그대로 코드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지, 아니면 이런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꼼수 아닌 꼼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 한번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일단 쭉 선을 긋고요. 선을 긋고 위에서 출력했던 내용과 이제 줄을 세로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내려쓰기 한번 더 추가하고 나서 이를 쭉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다가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으로 똑같은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는 for를 이용해서 일단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1부터 10까지 반복하는 그런 문장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5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5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이 포문을 다시 한번 포문으로 감쌀 수 있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i라는 변수와 충돌하지 않게끔만 다른 변수 쓴다고 하면은 i, j, k, lm은 i 다음에 j니까 j를 써가지고 5번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위에 거는 저희가 이 코드를 좀 보면요, 해석이 조금 난해합니다. 이 식을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만 얘가 어떤 코드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부터 10까지 쭉 출력하는 거고, 그거를 5번 반복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게 코드량은 더 많아 보이지만 더 바람직한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레터를 그대로 코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코드 한 줄 한 줄 한 줄이 그렇게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난해해지게 되죠. 좋은 프로그램은 조건식을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연산을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그것은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좀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코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항상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어쩌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좋은 코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코드도 가능하지만
밑에 있는 것처럼 구현하려면 일단 포문이라는 것을 중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이제 5번 반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5번 반복하는 포문의 중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시면은 숫자가 좀 줄었네요.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 1부터 9까지, 1부터 8까지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반복도 어떻게 보면은 반복의 반복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차원이 다른 반복이 있다고 하면 그 차원의 수만큼 반복을 중첩해 쓰는 게 코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코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이 좀 해볼 건데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구현해 보시는 게 다음 내용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